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30 초반의 여성입니다. 오늘 저는 예전에 제가 만났던 한 남자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리고 제 직업을 좀 더 사랑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고요. 케이크를 만드는 일이 이렇게 제 인생의 중심이 될 줄은 몰랐어요. 대학 때 공예를 전공했을 땐 그냥 예쁘고 재밌는 걸 좋아하는 그야말로 철없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예에서 배운 조형 감각이나 색감, 조합 같은 게 지금 이렇게 캐릭터 케이크를 만들 때 쓸모가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튼 지금은 그 기술을 활용해서 캐릭터 케이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요. 손님들이 특별한 날에 선물하고 싶다고 주문하면 제가 온갖 정성을 다해 만들죠. 그러다 보니 케이크가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조금씩 가게도 커졌어요. 제가 만드는 케이크를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아예 교육생을 받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게 교육생들을 가르치며 지내던 어느 날, 그 사람, 그러니까 제 남자친구가 될 사람이 가게에 들어왔어요. 처음엔 딱히 눈길을 끌진 않았어요. 그냥 조금 키 크고 깔끔하게 생긴 사람이구나 싶었죠. 자기소개도 딱 직장인스럽게 무난했어요. 회사 다니고 있는데 취미로 케이크를 만들어 보고 싶어서 왔다. 뭐 이런 거요. 근데 수업이 시작되고 나니 이 사람 좀 다르더라고요. 다른 교육생들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대충 넘어갈 때 이 사람은 한 번도 그러질 않았어요. 끝까지 디테일을 잡으려고 노력하고 제가 알려준 걸 하나라도 놓칠까봐 수업 끝나고도 남아서 질문을 했죠. 선생님, 여기 색감 조합은 이게 나아요? 아니면 저게 나아요? 그렇게 묻는 모습이 왠지 귀엽기도 하고 진지한 태도가 좋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이 사람한테 조금 더 신경 쓰게 됐어요. 그러다 어느 날 수업 끝나고 갑자기 저한테 밥 먹자고 하더라고요. 선생님, 오늘 저녁에 시간 되면 같이 식사하실래요? 처음엔 좀 뜬금없어서 놀랐지만 솔직히 딱히 나쁜 감정은 없었어요. 그래 뭐 별일 없으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하고 밥을 먹으러 갔죠. 근데 그날 이 사람이 왜 케이크를 배우러 왔는지 듣게 됐어요. 사실 회사 생활도 재미없고 어릴 때부터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내가 좋아하는 걸 배워보자. 이런 생각으로 온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위함이기도 하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 좀 공감되더라고요. 저도 대학에서 공예 전공할 때 주변에서 그거에서 뭐 하냐 이런 소리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결국 제가 좋아하는 걸 꾸준히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온 거니까 이 사람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게 멋있었어요.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던 어느 날 갑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왜냐면 이런 일이 드라마에나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 저도 이 사람한테 마음이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하고 대답했죠. 그렇게 우리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어요. 연애 시작은 좀 어색했지만 케이크 만들다 자연스럽게 농담도 주고받고 서로의 취미와 관심사를 공유하면서 점점 더 편해졌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애를 시작합니다. 케이크보다 더 달콤한 사랑을, 뭐, 이런 거라고 할까요? 연애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자친구의 한 가지 특징을 알게 됐어요. 바로 그의 엄마 사랑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효자구나 싶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죠. 어느 날 둘이 카페에서 데이트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고 돌아오니 남자친구가 휴대폰을 붙잡고 열심히 카톡을 하고 있더라고요. 누구랑 카톡해? 우리 엄마. 엄마랑 카톡? 뭔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해? 엄마가 점심 뭐 먹었냐고 물어봐서 나 먹은 것도 얘기하고 요즘 배우는 케이크 사진도 보내주고 그랬어.
엄마가 캐릭터 케이크 엄청 좋아하시거든. 기억해? 예전에 내가 누구를 위함이라고 했던 거? 바로 우리 엄마야. 그 순간 살짝 감동이 오더라고요. 우리 오빠는 엄마한테 정말 무심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는 엄마랑 거의 남남처럼 지내는 모습이 싫었는데 남자친구는 이렇게 엄마랑 잘 지내는 게 보기 좋았어요. 그러다 결정적으로 그의 엄마 사랑을 확실히 느낀 사건이 있었어요. 그날은 제가 가게에서 케이크를 만드는 날이었는데 남자친구가 수업이 끝난 뒤에도 안 가고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는 케이크 재료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말하더라고요. 나 이거 만들어서 엄마 드리고 싶다. 엄마가 초코 케이크 진짜 좋아하시거든? 선생님, 아니, 자기야, 나 이거 좀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솔직히 재료도 모자라지 않았고 연습 삼아 만들어 본다니까 그러라고 했어요. 그날 남자친구는 진지하게 초코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진짜 좋아하셨어. 사진도 찍으시고 한 입 먹자마자 우셨어. 왜 우셔? 무슨 일 있어? 내가 엄마한테 뭐 만들어준 건 처음이거든? 엄마가 어릴 때부터 우리 먹이느라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야 효도 받는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내가 자기가 알려준 대로 만든 거라고 하니까 고맙다고 전해달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게 단순히 케이크 한 조각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남자친구가 엄마를 위해 노력하고 그 마음을 담은 행동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남자친구의 이런 효자스러운 면모가 그리 싫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좋았어요. 뭔가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죠. 물론 가끔은 너 엄마랑 결혼해라 그냥 이런 농담도 하긴 했지만요. 남자친구가 몇 번이고 우리 엄마 한번 만나보자 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사실 내키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 사이가 완벽히 안정된 것도 아니었고 남자친구가 워낙 엄마와 가까운 사이라 괜히 비교당하거나 눈치를 볼까봐 신경 쓰였거든요. 그런데 남자친구가 너무 진지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자기야, 엄마가 진짜 너 보고 싶대. 네 얘기 하도 많이 들어서 엄청 궁금해하셔. 그냥 가볍게 만나보자, 어? 아, 나는 너무 불편한데. 그리고 그냥 여자친구일 뿐인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들 하나? 에이, 그게 무슨 상관이야. 여자친구에서 여보 하는 거지. 아니, 거기까지 나가지 말고 우리 엄마가 너무 궁금해하니까 그래서 그래, 어? 날 위해서 제발. 그렇게 결국 저는 그의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요. 장소는 아늑한 분위기의 한식집이었죠. 남자친구가 미리 예약해둔 자리였고 저는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의 엄마는 생각보다 소탈한 분이셨어요. 처음엔 긴장했는데 아유, 이렇게 예쁜 애가 내 아들이랑 만난다니 내가 복이 많구나 하면서 저를 반겨주시더라고요. 덕분에 조금 마음이 놓였죠. 식사 자리에서는 별다른 일 없이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의 엄마는 저에게 이것저것 질문하셨고 저도 최대한 예의 바르게 대답했죠. 케이크 만든다고 들었어요. 아우, 내가 케이크 엄청 좋아하는데 나중에 우리 집에 올 일 있으면 꼭 가져와요. 네, 그럴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신다니 기쁘네요. 식사는 평화로웠지만 한 가지 재미있었던 건 남자친구의 행동이었어요. 그는 엄마를 챙기느라 물을 따르거나 반찬을 집어들이면서도 틈틈이 저를 챙기느라 정신이 없어 보였거든요. 자기야, 이거 먹어봐. 이거 맛있다. 엄마, 국물 더 드릴까요? 자기, 물 부족하지 않아? 내가 더 가져올까? 솔직히 말해서 그의 행동이 귀엽긴 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바쁘다는 생각도 들었죠. 이 여자도 챙기고 저 여자도 챙기고 참 바쁘네. 남의 엄마랑 데이트하는 느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혼잣말을 하며 웃음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다고 불편한 자리도 아니었고 그의 엄마가 꽤 배려심 있는 분이라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편안해졌어요. 대화도 자연스럽게 이어졌고
식사가 끝날 무렵엔 그저 평범하고 나쁘지 않은 만남이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헤어질 때 그의 엄마가 제 손을 꾹 잡으며 자주 보자. 이런 좋은 인연 절대 놓치지 말아야지. 라고 하셨는데 그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하기도 했고 동시에 살짝 부담스럽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걱정과는 달리 꽤 괜찮은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남자친구에게서 뜬금없이 전화가 왔어요. 자기야, 우리 엄마가 좀 서운해하셔. 순간 무슨 소린가 싶었죠. 어제 만남은 나쁘지 않았고 어색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물었죠. 어머님이 왜 서운하시대? 엄마가 케이크를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알면서도 왜 안 만들어 왔냐고. 그게 서운하셨대. 아니, 그게 내가 요즘 손을 좀 다쳤잖아. 그래서 케이크 만드는 게 좀 어렵다는 거 자기도 알잖아. 요즘엔 친구만 일하고 있어. 자기도 알면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도 알지. 그리고 얘기했지. 근데 엄마가 그러시더라. 며느리가 될 사람이 처음 만나는데 배려 없이 오면 나중에 제사밥이라도 얻어먹을 수 있겠냐고. 뭐? 며느리? 나 지금 여자친구잖아. 결혼 얘기도 아직 제대로 안 했는데 벌써 제사밥까지 가는 건 너무 스킵 아닌가? 엄마가 생각엔 가뜩이나 아들 뺏긴 것 같아서 서러운데 며느리 될 사람이 배려도 안 하고 오니까 더 서운함이 복받쳤다고. 아들 뺏긴 것 같아서 서럽다고? 아니, 내가 어머님한테 뭘 뺏었지? 나는 너를 빼앗을 생각 전혀 없어. 너무 오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자기가 나 챙겨주는 건 알겠는데 엄마는 자기를 위해선 잘 챙겼다고 생각하시진 않나 봐. 손을 다쳤어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였어야 한다는 거지. 아니, 나 어제도 어머님 잘 챙겼잖아. 물 부족하신지 계속 체크하고 식사도 신경 쓰고 끝날 때도 어머님 손 꼭 잡아드리고 왔는데 내가 뭐 더 해야 했어? 상이라도 드렸어야 했나? 엄마도 자기한테 특별히 뭐라 하신 건 아니야. 그냥 이런저런 감정이 있으신 거겠지. 엄마가 워낙 감정 표현에 솔직하시니까. 솔직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중심적인 거지. 나 아직 여자친구야.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 미리 규정 짓고 배려를 요구하는 게 말이 돼? 남자친구는 그제야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더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걸 보니 점점 짜증이 올라왔죠. 남자친구는 잠시 조용하더니 그냥 엄마가 그런 분이시니까 이해 좀 해주면 안 돼?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확신이 들었어요. 이 연애 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요. 남자친구는 엄마의 생신이 다가오자 다시 한번 제게 부탁을 합니다. 자기야, 엄마 생신이 며칠 안 남았는데 이번에 케이크 하나만 만들어주면 안 돼? 딱 자기 스타일로 예쁘게. 그러면 엄마가 마음이 풀리실 것 같아. 솔직히 그 말을 듣는데 할 말을 잃었어요. 내가 무슨 네 엄마 기분 풀어주는 도구야? 아직 손도 다 낫지 않은 상황인데 또 다시 케이크를 만들어 달라니?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하지? 싶더라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이건 그냥 못 넘어간다. 이별 선물을 준비하자. 생각보다 케이크 만드는 건 간단했어요. 손이 불편했지만 이번엔 정말 내 마음을 담아 특별히 정성을 들였거든요. 생크림, 초콜릿 장식, 그리고 아주 특별한 문구까지. 그야말로 잊지 못할 생일 케이크가 완성됐죠. 그리고 생신날 아침, 저는 케이크를 퀵으로 보냈어요. 남자친구의 집 앞으로요. 이제 연락 올 때가 됐는데 싶었는데 진짜 딱 맞춰 전화가 왔어요. 남자친구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두 옥타브는 높아져 있었습니다. 자기야, 이게 뭐야? 엄마가 케이크 보고 깜짝 놀랐어. 왜? 내가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뭐가 문제야? 케이크는 정말 제가 처음 시도해본 특별한 작품이었어요. 평소에는 귀여운 캐릭터 케이크나 화려한 플라워 케이크를 주로 만들었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갔죠. 바로 제사상을 모티브로 한 케이크였습니다. 케이크는 3단으로 만들었어요. 맨 아래층은 전통적인 제사상의 밥과 나물, 과일 등을 디테일하게 표현했고, 가운데 층에는 제사상 한가운데 놓이는 병풍 같은 느낌을 초콜릿판으로 만들었죠. 거기에 세심한 초콜릿 조각으로 각종 제사밥의 반찬과 상 위에 장식을 추가했습니다. 가장 윗단이 포인트였어요. 윗단에는 작은 초콜릿 그릇에 담긴 밥과 술잔을 올리고 그 옆에 초코펜으로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바로 어머님, 제사밥 드시고 힘내세요. 라는 문구였죠. 전체적으로 케이크의 색감은 제사상 특유의 차분한 분위기를 살려 갈색, 크림색, 짙은 초록으로 구성했어요. 그런데도 단순히 장난스럽지 않고 나름의 예술적인 디테일이 담겨 있었죠. 제가 그동안 쌓아온 기술을 총동원한 결과물이었으니까요. 뭐가? 문제 있어? 아니, 저기요. 이 케이크 뭐야? 이건 지금 특별히 내 예술의 혼을 제대로 살려봤어. 처음 인사 온 여자친구한테 제사밥 얘기하시는 걸 보면 그게 진짜 소원이셨던 것 같더라고. 원래 생일날에 소원 이뤄졌으면 하고 비는 거잖아. 제사상 케이크에 놓고 소원 비시라고 해. 뭐가 문제가 되나? 그리고 말이야. 너랑은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너는 그냥 너희 엄마랑 행복하게 살아야 할 것 같거든? 마지막 선물이니까 돈은 안 받을게. 내 정성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작품이거든? 즐거운 하루 되길 바라. 아, 그리고 초를 키면, 향이 될 수도 있겠다. 그치? 그리고는 전화를 끊고 차단 버튼을 눌렀습니다. 더 이상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죠. 그렇게 남자친구와 저는 끝났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 웃긴 일이었어요. 제사밥 케이크로 이별을 하다니 누가 들어도 황당한 얘기잖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그 일을 계기로 제 작업 스타일이 완전 바뀌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캐릭터 케이크 대신 사물을 모티브로 한 케이크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어 잘 차려진 한식 밥상이나 고풍스러운 거실 풍경, 심지어는 예쁘게 꾸며진 야외 피크닉 테이블 같은 걸 케이크로 표현하기 시작했죠.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사람들이 제 케이크를 보면서 이게 진짜 케이크라고요? 너무 예뻐서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라고 감탄했을 때 저는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업도 자연스럽게 확장되었고 이제는 너무 많은 곳에서 문의가 들어올 정도로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약간의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물론 그때는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그 사건이 없었다면 내가 이런 케이크를 만들게 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잘 살아라. 제사밥 좋아하는 너의 엄마랑 언젠가 진짜로 제사밥 차려줄 여자 만나서 행복하길 바란다. 근데 너희 엄마랑 꼭 같이 살아야 해. 알지? 이런 생각을 하며 저는 오늘도 사물을 보고 영감을 얻어 케이크를 만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